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전 고신대 외과 교수님으로서 아주 명의였죠. 특히 대장과 직장암 쪽에 명의 의사이신 백성은 선생님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 선생님께서 처음에 고신대학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주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존경하는 지금 세계로병원에 계시는 이승도 교수님, 그 이승도 교수님이 우리 봉생병원을 도와주셔서 그때 이실의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콩팥 이식 수술을 그때부터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그게 오래됐죠. 그게 몇 년도쯤 될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예, 30년 됐어요. 그 정도 되죠.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콩팥 이식 수술을 지금 14 이상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백 교수님도 고신대학에서 이제 그 이승도 선생님 제자로서 같이 그 콩팥 이식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러시고 미국에 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어느 대학에 가셨죠? 미네소타에. 대학의 그 대장학문과에. 그 미네소타 대학 대장학문과에 이제 연수를 얼마나 하셨죠? 그때 한 1년 한 2개월 정도 1년 2개월 계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이제 고신대학에 대장학문 섹션을 여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 좀 하시죠. 대장학문 섹션은 제가 90년 전문의가 돼서 전강으로 들어가고 나서 2년 뒤에 92년에 대장학문 분야를 제가 새로 독립적인 분야로 분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92년에 분과가 됐고,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96년에서 7년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28년 전인데, 대장학문에서 거의 뭐 부산으로 파이오니어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국에서도 한 두세 번째 아마 될 겁니다. 그렇대죠. 대장학문은. 그렇대죠. 앞으로 우리 저 봉생기념병원에서도 현재는 뭐 대장 또 직장 이쪽에 암이 상당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합니다만, 앞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사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이제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힘든 수술을 하기 어려워졌는데, 그 전에 많이 좀 와서 선생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우리 이상우 선생님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저도 계속 제가 가장 아끼는 선생님이니까 지켜보는데 너무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세심한 어떤 그 없이는 안 되거든요. 열정, 사랑, 기술, 이게 다 같이 이제 한 묶음이 돼줘야 되니까 정말 좀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봉생이 이제 오셔서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힘들진 않으세요? 대학 계실 때보다도? 뭐 저는 즐겁습니다. 근데 가끔 뭐 제가 보고 들어보면 야간에 응급 수술도 하시고 간단한 것도 좀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잠을 좀 설치는 수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즐겁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후배들이 지금 그런 의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아마 그 좀 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과 하는 의사도 드물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젊은 의사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 중에 제일 저도 이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자다가 불려 나와서 수술할 때 저희들은 뭐 더 어전트하죠. 뭐 시초를 막 분출을 다투는 우리 신경외과는 그런 건데, 그게 참 제일 고통스러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고통스러웠지만 참 그 뿌듯한 뭘 주는데, 그걸 알 때는 이미 60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지금 뭐 결혼해서 애 안 놓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키울 때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그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 젊은 우리 후학들한테 좀 하실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삶의 목표나 목적이 이미 뚜렷하기 때문에, 제 가치관에 저는 이렇게 수술을 열심히 하고 남을 돕다가 간다는 것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살아왔고요. 그래서 뭐 모든 걸 떠나서 힘든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가 잘 회복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낙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저도 많은 면에서 비슷한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이냐, 또 외과 의사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문제는 아마 저도 외과를 남들에게 선택하라고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돈과 시간 그 두 가지를 가장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외과를 한다고 오면은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정말 외과 가고 싶으면은 좋은 스승이 한 30% 정도의 길은 단축시켜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하게 되면은 외과 의사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합병증이 없기 잘 회복이 돼야 의사가 행복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꼭 그런 분들이 드물게나마 있거든요. 저도 드물다고 보다는 분명히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젊은 우리 그 의과대학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왜 의사가 됐는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지금도 부모들이 의과대학 보낸 그 부모 이야기 들어보면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어릴 때하고 달라가지고 우리는 그때 의과대학 다닐 때가 60년대니까 교수님 그때 지하고 몇 년 차인지 모르겠는데 몇 학번이죠? 76년. 76학번이니까 약 한 8년, 예, 7, 10년 차이 좀 되는데 쌤 때나 뭐 저 때나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케냐 수준, 네. 뭐 북한보다 못 살았고 이제 선생님 정도 돼서 한 2, 3천 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 비하면 지금 3만 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사가 돼야 된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를 부모들이 만들고 의과대학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사가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의사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의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빠는 거 아닙니까? 환자를,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직업이 우리다. 궁극적인 우리 목표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의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상에 환자를 없애는 것이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치료를 해서 낫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와야 되고요.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그 가치가 물질의 가치를 두고 의사가 되는 이 시대는 빨리 종말을 고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걸 우리 선배들이 좀 발굴을 해가지고 예. 좀 잘 엔카리지하고 잘 가르쳐서 말이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행복이라는 게 환자를 치료하고 그것이 딴 사람 취미생활하는 이상의 그 치료하고 예.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행복하고 그럼 우리가 휴가 가서 뭘 보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도 행복이지만 더 깊은 행복은 맞습니다. 그 직업에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 외에도 쭉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예. 고신대에 있으면서 실제 외과 그 제자들을 키우는데 에피소드 있을 것 같은데요. 외과를 안 하려는 친구들 보고 딱 보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마음에 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온 친구들 있었어요? 예, 그래 뭐 할 사람은 있습니다. 요즘 하도 전공의를 구하기 어려워서 네. 의사들이 단체로 집단 체면을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오면은 계속 밥 먹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유대를 맺으려고 3, 4학년 대가 이제 외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막 특별 관리해야 마지막에 한둘이 그냥 오는 실정입니다. 그 뒤에서 사실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예. 지금 이제 정년이 되셔서 떠났습니다만 봉생 계시면서도 가끔 연락도 하시고요. 예. 저희도 불러주면 바깥은 제가 낼게요. 같이. 예.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오염되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오염되면 또 상당히 털어내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안 크겠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후학들을 위한 글 일부의 맺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허점 없는 기술과 최적의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외과 의사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배 외과 의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들려주고 싶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글쎄, 이 책을 사보라고. 이제 결국은 지금 이게 이 책 광고도 좀 합시다. 이 책이 지금 저 영광도서나 또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교보문고도 있고 뭐 이번 몇 권이나 쿠팡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권을 아직까지 뭐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처음 출판할 때 몇 권 출판했어요? 출판할 때 이제 그쪽에서 한 2,000권 정도 하면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읽기를 제가 바라고 이게 지금 일부는 이제 그 외과 후배들을 위해서 써난 겁니다만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2부는 예.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예, 들더라고요. 예. 보통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사형선고를 받은 같은 느낌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근자에 와서는 몇 개 부분을 빼고는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그 조기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종합검사도 이제 뭐 아주 중요한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죠. 지금 이제 대장암이나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 아직까지는 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늦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물론 그것도 차이는 납니다. 같은 3기라도 깔끔하게 수술을 잘 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쭉 내보니까 뭐 같은 3기에 뭐 4기 직전 환자들도 수술이 잘 됐다 싶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존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는 그런 걸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보고는 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이 제일 첫 번째는 검진을 해서 적절한 빨리 발견해서 조기 수술하는 것이 암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책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아까 이 책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침착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찾아서 수술을 받는데 보통은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명의 의사를 만나서 들어보고 그 가운데 훌륭한 의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느 병기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고 수술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앞니를 알려주는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의사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일단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저라도 아마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 암을 진단 받았을 때 그 이제 환자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또 예후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 선생님 말씀대로 진단 받으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하여튼 하나의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거기는 최소한 3사람 이상의 그 분야의 전문 의사들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판단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좀 더 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 누굽니까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무슨 암이었죠? 이어령 박사님? 저는 그 좀 잘 못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취장암인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수술 받은 것 같아요. 받으시고 항암 치료하고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방사선 치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거부를 하고 이제 3년 예. 동안 집필도 하시고 마지막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잘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이러면 그 삶의 질이라 그럴까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좋아하시는 글을 쓴다거나 뭔가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놓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호스피스도 좀 더 많이 발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암 환자들이 그런 뭐 암 재활도 받으면서 또 호스피스도 필요하면 그 도움을 받는다든지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외과에서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종교단체나 이런 종교단체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봉생병원도 언젠가는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실 때 이제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앞으로 70대고 80대고 이제 수술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술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그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암을 수용하고 또 치료를 받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또 이제 마지막에 필요한 호스피스를 가료를 해서 말이죠. 편안하고 정말 그 아주 평안이죠, 평안. 평화롭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외과 의사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우리 봉생이 급성기병원, 재활병원, 또 요양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그런 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힘이 닿는 한 네. 하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 암을 수용하라,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생로병사는 이제 인간의 숙명이긴 하지만 수용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암을 수용하려면 환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걸 그 책에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미 이제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는 게 할 일이지 지나간 일에 이제 집착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이런 원망을 하거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내가 일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태도는 아니고 이미 생긴 것들은 그 생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